빠르게 얘기 좀 합시다. 자, 우선은 수열의 극한. 진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일단 극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함수의 극한은 다 최근에 배웠다, 그치? 극한은 다 배운 상태에서 이제는 수열의 그놈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치? 우리 극한에서는 x라는 값이 a로 다가간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맞아? 괜찮을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는 뭐 이런 걸 했었어, 참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들아, 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했었지? 뭐랑 뭐 따져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따지는 거였어. 요놈 따져야 되고 요놈 따져야 되고. 괜찮을까? 야, 그럼 A풀, A마 이런 게 뭘 의미한다고 했어?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건데 A에 매우 가까운 아주 조금 큰 수. 맞나? A보다 아주 조금 작은 수. 괜찮니? 근데 수열은 그런 게 없어. 자, 우리 수열의 극한이라는 놈은 수열의 함수화 했었죠? 등차 수열의 1차 함수로 봤었지, 우리, 그치? 뭐가 변수였어? 뭐가 변수야? n. 그 n은 어떤 수인데? 자연수. 자,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입니다. 자, 그럼 내가 특정한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뭐 5로 갈 때 an 이걸 만약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수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5보다 아주 조금 큰 값, 아주 조금 작은 값 얘기해야 되지. 우극한, 좌극한.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5.0001, 4.999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 수열에서는. 함수에서. 왜? 수열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니까? 점함수라고 했지, 점함수.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얼마, n이 3일 때 얼마. 기억나요? 무슨 말인가? 그럼 이거 그래프 따라서 어디를 향해 간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 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 이런 건 안 할 거야, 우리. 수열의 극한이 좀 더 쉬워. 그럼 우린 뭐만 따지겠어, 당연히. 뭐만 따지겠어? 자연수 집합이니까. 엄청 작은 수 존재하니? 음해무한대 존재하니? 없잖아. 1부터 시작인데 자연수는. 됐어? 즉 우리가 앞으로 따질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에 갈 때만 체크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자연수가 됐을 때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야,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함수의 극한에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좀 좁힌 거지, 많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있으면 어찌 보면 수열의 극한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매우 지엽적인 얘기가 되겠지, 그치? 됐니?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최근에 배운 거 있지. 부정형, 0분의 0꼴, 계산하는 거,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어때? 다 만족해. 당연히 만족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자, 집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 조건들이 막 새로 추가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어때? 새로운 정리들이 생겨날 거라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야. 항상 정리라는 건 뭐가 가정됐을 때 서술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가정들이 많아지면 서술할 게 여러 가지가 생길 거라고. 특정 조건이 많아지면. 괜찮아? 그래서 수열만의 특별한 성질들을 몇 개를 보기는 할 거야. 하지만 베이스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다, 야, 결론은. 됐니? 그럼 오늘 할 건 사실 다 배운 거야. 이것만 알아도 우린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
이거 니네가 딱 보고 뭐야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단 수열에서의 공식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들. 모르면 혼나는 거야, 알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쌤 말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1번에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부터 시작하는 얘들아 무슨 수의 합이야? 홀수의 합. 홀수 몇 개의 합이지? n개의 합. 결과가 뭐라고 했지? 그치, 개수 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언제나 개수 제곱.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n제곱이죠. 분자 뭐야?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지 얘들아. 야, 이거 뭐분의 뭐꼴이냐? 위아래 차수 어떻냐? 똑같네. 그럼 답이 얼마라고 했지? 4. 개수분의 개수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된다고. 함수의 극한에서. 됐나? 자, 2번. 야, n이 또 무한대로 가. 어차피 무조건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 분모가 현재 루트 n, 분자는 이렇게 생겼대. 휘성아, 위아래 몇 차야? 각각? 아니, 루트 1차 어딨어? 2분의 1차. 2분의 1제곱꼴. 그치? 최고차 항이. 자, 그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같으니까 개수만 따지면 되지? 그럼 루트 n 앞에 숫자가 개수라고. 얼마? 루트 1. 됐어? 얘도 루트 1, 루트 1. 값 얼마? 2. 너무 쉽지 않냐? 수열 극한이 훨씬 쉬워. 등비수열 배우기 전까지. 됐죠?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있는 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얘들아? 말로 한번 해볼까? 2번에 1번 뭐 찾아야 돼? n번째 항 찾아야 될 것 같거든, 그치? 일반항.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AN은 뭐야? AN은 분모가 뭐야? 첫 번째 거는 1분의 1이죠. 두 번째 거는 4분의 2, 세 번째 거는 9분의 4, 네 번째 건 16분의 7 맞나? 그럼 분모의 특징은 바로 보인다. n제곱이겠다.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점점점. 분모만. 문제는 분자야. 어때? 분자 뭐야? 1 더하기 시그마 1? 시그마 1은 뭐야? 시그마 n? 오. 시그마는 뭐부터 뭐까지? 까비. 잘했어요. 이해했어? 얘들아 무슨 말인가? 자, 분자를 봐봐. 그래서 내가 말했어. 수열을 잘해야 된다고. 수열 까먹기 전에 하는 거야, 우린. 그래서 분자가 1. 그 다음 뭐니? 1 더하기 1. 그 다음 뭐니? 1 더하기 얼마? 2. 맞아? 그 다음 얼마야? 1 더하기 1, 2, 3. 괜찮을까? 야, 증가는 하는데 플러스 1인데 그 다음은 플러스 2고 그 다음은 플러스 3이야. 야, 뭔가 더해져. 근데 어때? 일정한 값이 아니라 일씩 커져.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얘가 무슨 꼴이었어? 더하기 fn 꼴이었지. 더하기 fn 꼴. 귀납적 정의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일반항이 뭐였죠? 요놈의 일반항은? 뭐 bn이라고 쓸게요. 여기 an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b1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몇 개? n-1개 더하는 거였잖아. K. 더하기 fn 꼴 기억납니까? 1, 1, 2, 1, 2, 3 요거를 시그마로 표현한 거지. 세 번째 항에 가려면 두 개만 더한 거지. 그래서 n번째 항 가려면 n-1개 더해야겠지. 됐어? 기억 살려야 돼. 수열 복습하셔야 돼요. 미적분 하려면. 네. 자, 그러면 요거 식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1이고 요거는 2분의 n의 n-1이지, 그치? 1 더하기 2분의 n의 n-1. 자, 요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최고차 항계수만 따지면 되잖아, 우리 극한값은. 야, 여기에다가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분모, 분자 둘 다 몇 차?
2차, 2차분의 2차 최고차항계수 얼마?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일반항을 잘 찾아야 되겠네. 됐나요? 오케이. 자, 2-2번 직접 한번 해볼 거고요. 3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 어차피 뭐 지금 시그마 취하는 게 아니고 그 형태만 알면 되니까 그냥 바로 A, N을 찾아보자. 규칙이 어때요? 분모는 무조건 뭐부터 합이야? 1부터 합이고 몇 개의 합이니? N개의 합인 게 보여야 돼. 첫 번째 항은 하나, 두 번째 항은 두 개 더했고 세 번째 항은 세 개 더했잖아. N번째 항은 N개를 더해야겠지, 1부터. 그래서 N. 너무 작겠죠? 그래서 분모가 1부터 N까지의 합이야. 아래다 쓸게요. 괜찮을까? 분자는 뭐니?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 숫자 들어가. N 플러스 1부터 1씩 커져. 얼마까지야? N 더하기 N까지겠죠? 위아래 개수가 동일하니까 N개. 맞니? 그러면 분모의 식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렵지 않게 알아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냐? 분자의 경우에는 어때? 저걸 또 억지로 시그마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부러 저렇게 쪼개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N이 몇 번 추가되는 거야? 아래 거에 비해서. N번 추가되겠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친 거 N이 N번 더해지니까 N 곱하기 N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1부터 N까지 합을 따로 쓰면 되지. 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겠지. 쪼개서 그냥 굳이 뭐 다 시그마화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저 상태로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 개수 비교니까 결국엔 2차잖아. 분모 2분의 1. 분자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겠죠? 답은 3. 요게 2번의 답입니다. 2-2번. 됐니?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얘들아 조금 과조건이야. 안 줘도 돼요. 사실. 그래서 나는 저거 모르는 상태로 풀게 알겠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이 등차라고 했으니까 어때? AN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야. 그럼 나는 1차항 계수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1차항 계수는 무조건 뭔데? 공차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구할 건 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아닌가? 됐어? 그럼 생각을 해. AN 1차식인데 BN도 1차식이란 말이야. 더한다고 차수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즉 나는 뭐만 따져? 최고차항 개수만 따지자고. 됐어? 그래,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 1차항 개수 D겠고 분자도 DN이잖아. 더하면 2DN이겠지. 3분의 2D가 최고차항 개수야. 그래서 6을 몰라도 돼요, 이 문제는. 그치? 그래서 D가 약분되면서 답이 그냥 3분의 2로 떨어지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리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넘어갔어. 현우 괜찮아? 다 맞았어? 오호. 자, 4번. 자, 4-1번은 뭐 빼기 뭐야?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치? 자, 앞에 무한대는 몇 차니? 뒤에 무한대는 몇 차니? 오케이. 급이 같으니까 뭐할 식을 변형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치? 앞뒤가 다 1차니까. 그럼 식을 변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n제곱 빼기 어쩌고 플러스 n분의 자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 남지. 그치? 내가 뒤에 어쩌고라고 쓴 이유는 뭐 때문에? 어차피 또 최고차항 개수 따질 거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분모
요게 1차야. 루트 때문에. 그치?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답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2번 굳이 안 하겠죠. 그럼 너희는 또다시 5-1번과 6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봅시다. 자, 5-1번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빼서 극한 취해달라고 했죠. 그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얘랑 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때요? 모두 당이 1만큼 커요. 됐지? 사실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또 시그마 억지로 쓰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1부터 n까지의 합에다 가. 1을 n번 더 더해준 거지. 그냥 플러스 n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놈은 루트 뭐 2분의 n은 플러스 1 맞아. 플러스 n에서 루트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빼달라는 내용이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뭐 유리화 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뭐 차수가 같은 건 보이니까 루트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루트 2분의 n의 n 플러스 1 분의 분자 얘 빼기 얘 제곱 하면 n만 남겠지. 됐어요? 관계를 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됩니까? 분모는 2차, 자, 루트 안에가 2차일 때가 최고차항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n제곱, 2분의 1 n제곱 생기는 거 보여. 각각 루트에. 그래서 최고차항은 개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될 거라고. 그 숫자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은 1차항, 최고차항 1이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놈 어떻게 정리할래? 뭘 의미하는 거지? 두 개야. 뭐가? 루트 2분의 1이 그거의 역수래. 됐죠? 루트 2분의 2의 역수니까 뭐 2분의 루트 2겠죠. 뭐 유리화한다고 뭔가 곱할 필요 없이. 뭔 말할? 알겠니? 네. 자, 6번. 야, 우리 각각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리미트는 쪼개서 극한값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 수렴하는지만 체크했으면 돼요. 수렴하냐 안 하냐 유성아? 못 구했어? 한번 체크해보자. 야, 루트들은 모두가 1차식이야. 다 무한대로 갈 거야. 그치? 근데 뒤에 마이너스 3n이 걸린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루트도 3개인데 n도 3개야. 맞아? 하나 계산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리미트. 야, 수열의 극한은 n이 무조건 무한대로 가니까 n은 무한대로 간다. 안 쓸게. 이제 앞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두 번째 리미트 안 쓴다 했죠?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빼기 n. 리미트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빼기 n. 자,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봐달라는 내용이었었어. 마이너스 3n이 나온 이유는. 괜찮을까? 그럼 각각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고. 차수가 동일하잖아. 알겠냐? 그래서 얼마? 유리화하면 분모의 더하기 버전 생길 거고 분자의 경우엔 n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됐어? 그래서 최고차항돼서 어떻게 돼?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 분자는 n만 남으니까 1이겠지.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유리화해서 플러스 버전 위아래 곱하면 루트 1 플러스 1 남는데 요번엔 분자에 2 남아. 2n 남을 거니까. 그치? 마지막 놈 루트 1 플러스 1분의 3 남겠죠. 3개 다 각각 수렴하니까 3개 더하면 답이겠지. 2분의 6. 답은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지금 이거 공부하시면 극한 복습하는 거야, 사실. 극한에서 일부분을 복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쪽으로 넘어갔어. 7번 문제를 같이 좀 볼게요. 얘들아 7-1번 보자마자 급발진해야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차항 개수비가 극한값이니까 그 2 옆에다가 는 쓰시고요. 3분의 a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6이다. 진짜 너무 빠르게 급발진해서 a는 2라고 쓰면 큰일 난다. 그쵸? 그치? 여기서 할 거 봤어 아까. 너씨 3분의 a가 2니까 a는 6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도 어때요 얘들아? 이거 유리화해서 구하는 거 알잖아 우리. 그치?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루트 1 더하기 루트의 2가 될 거라고. 그럼 분자의 1차항 계수가 a 빼기 2가 될 거거든.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그게 얼마가 돼야 극한값 4 나오겠냐? 2분의 8이어야겠지. 그래서 a는 얼마? 10이 돼줘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가능해진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8번 문제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8번은 나왔죠? 오 지훈이 거의 뭐 암산으로 풀었군. 좋아.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가 돼줘야 수렴할 건데 베타가 0이 아니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이니까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돼. 그치? 아주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분모의 차수가 크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알파 얼마? 1이어야죠. 분자가 1차니까 분모도 1차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러면 분모는 개수가 1이고 분자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베타 값은 2겠죠. 더해서 2번이 답이겠지. 됐습니까? 네, 얘는 워낙 쉬우니까. 자, 9-1, 2번을 푸실 건데요. 1번은 우리가 좀 친숙한 형태일 것 같고요. 2번 문제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아이디어로 답 금방 구할 수 있어요, 2번은. 자, 일단 1번은 우리 많이 풀던 거지, 그치?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니까 뭐 해줘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 무한대로 보냈더니 어떻게 돼? 얘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러면 중괄호 안에는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셔야 돼요. 극한값이 일단 첫 번째로. 중괄호 안에 거만 따진다면. 그러려면 일단 a는 양수여야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왜? 중괄호 안에서 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해야 수렴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면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보장이 깔리겠지. 여기까지 가져가셨어야 되고 이제 유리화를 해주시면은 자 분자에 아직 n 남아있었다. 앞에. 그리고 요거 제곱 빼기 제곱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1-a제곱에 n제곱. 괜찮을까? 아마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건 사라져야 되는 모양일 거야. 그치? 그 다음은 얼마? 4-2ab의 n 마지막 6-b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분자가. 됐나? 분모는요? 더하기 버전이겠죠? 더하기 버전? 어우 팔 아파. 됐어요?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분모 1차인 거 확실하지 그치? 그럼 요게 1차가 되려면 그냥 뭐 해야 돼? 0 되고 0 돼야 돼요. 끝났네요. A 얼마? 1. 대입하면 B 얼마? 2. 그래야 위아래 차수가 같아져서 수렴할 수 있겠지. 0이 아닌 값으로. 됐죠? 자, 2번이 요거랑 뭐 같은 아이디어의 문제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 쓴다 했는데 계속 쓰네요. 자, n에 a제곱분의 1 곱하기 요 안에 거 어떻게 돼 얘들아? 우리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끝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안에 놈의 최고차항은 10제곱일 거라고.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리미트 na제곱 n의 10제곱 됐나? 자 중요해. 요거 수렴 조건 뭐니 얘들아? 요거 수렴하길 바라는 거지. 그치?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쵸? a의 값이 어때야 돼?
10 이상이어야겠지. 자, n이 딱 10이면 1로 수렴하는 거고, 미안해. A가 10보다 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0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그래서 A의 최소값 얼마? 10이 된다. 됐어요? 답이 10이야 그냥. 그래서 좋아요. 자, 그럼 4번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빨리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4쪽까지. 자, 4쪽에 뭐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무슨 관계? 대소관계. 뭐 하라는 거냐? 무슨 정리? 샌드위치 하라는 얘기겠지,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부등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얘들아. 자, 코사인이라는 놈은 얘들아 항상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보단 작거나 같아요. n이 아무리 커져도 코사인은 어차피 말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괜찮냐? 그럼 양변에 뭐 해달라는 거야? n으로 나눠달라는 내용이지. 얘들아, n은 여기서 나오는 n은 다 자연수 n일 수밖에 없어요. 수열에서 n이기 때문에. 그치?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부등호 방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n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얘들아? n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됐어요? 그 양쪽이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놈도 0으로 수렴하겠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 증명한 거야, 증명. 그치?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한없이 커지지만 얘는 분명히 1에서 스탑될 거야. 아무리 커져도. 그치? 그럼 당연히 무한대분의 얼마 꼴이니까 상수꼴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 증명법은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증명이 된 거다. 알겠죠? 자, 2번은 어떻냐? 2번 현우가 바로 보이니? 쓰나 많아져? 2번 어떻게 돼? 네, 2죠. 왼쪽도 2로 수렴, 오른쪽도 2로 수렴, 가운데도 2로 수렴하겠지. 그치? 오케이. 자, 11, 12 빨리 풀고 쉬자. 두 문제 빠르게 풉시다. 네, 체크합시다. 야, 11번은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야, 그냥? 11번은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니, 얘들아? 가조건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결국에? 리미트. 어떻게 돼? an 더하기 bn이 얼마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네, 40이고요. 아래 거든요. 나조건은? 네.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여기까지는 써야겠죠.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는 두 놈이니까 우리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사칙 연산에도 존재한다 였었지. 그치?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요. 두 개를 빼버리면은 리미트 2bn 이 앞으로 상수배 나가서 이렇게 써달라는 내용이죠. 뭐 식으로 굳이 한번 쓴다면. 그래서 리미트 bn은 10으로 수렴한다. 됐나요? 네. 자, 12번은 어때 얘들아? 12번. 뭐 해달라는 소리야? an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 a 2n을 만들어내야겠죠. 그쵸? 그래, 됐어요? n 자리에 2n 집어넣으면 돼 얘들아. 모든 자연수의 성립이니까 n 대신 짝수인 2n 집어넣어도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6분의 2n 더하기 1의 제곱. 뒤에서 성질 한번 다룰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거야. 짝수 번째 항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 얘는 얼마로 수렴하니? n 얼마로 보내래? 아, 쏘리. 자, an으로 나눠야 되지. 그치? 자, an의 범위는 이렇게 된대요. 오랜만이네요.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야, n이 무한대로 보낼 거야. 다 엄청나게 큰 수들이야. 그치? 그럼 이거 나누면 부등식 어떻게 되죠, 얘들아? an분의 a2n은 어떻게 되지? 범위.
그치. 오른쪽에 오는 거는 어때야 돼, 얘들아? 오른쪽에 오는 건 최대한 큰 놈을 써야 돼. 맞아? 그럼 뭐를? 큰 놈을 최대한 작은 놈으로 나눠야겠죠. 다 양수들이니까. 됐어? 그래서 6은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들어갈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왼쪽에 최대한 작은 값,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뭐 최대한 작은 걸 써야 돼요. 맞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랑 얘로 가셔야겠지. 맞아? 맞아, 틀려? 맞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식이 맞아, 틀려, 얘들아? 아, 부등식이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어차피 이거의 값이 딱 어떤 상수로 나온다고 해도, 야, 뭐 얘랑 얘 사이의 숫자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최대한 넓은 범위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변수가 없어. 이건 지금 틀리진 않았어. 그런 다음 혹시나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면 조금 더 따져봐야 돼, 디테일하게. 근데 내가 가장 넓은 범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로 수렴하니? 4로 수렴하지. 얘도 얼마로 수렴하니? 4로 수렴하지. 그럼 가운데 놈도 무조건 4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 얘가 1과 3 사이야. 그럼 내가 A라는 수를 딱 이 조건을 보고 얘들아 A를 0과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틀린 말이 아니지. 1과 3 사이의 숫자는 0과 4 사이의 숫자지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거를 대학교 때 교수님이랑 30분 동안 썰전을 푼 적이 있어. 나도 지금 약간 고등학생 때는 잘 이해 못했을 거야. 좀 더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 이거보다는 좀 더 훨씬 복잡한 얘기였는데 교수님은 나한테 이제 계속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거든. 나는 계속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 둘이서만 떠들었어. 60명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지. 과제가 덜 나왔으니까. 무튼 이런 지금 뉘앙스로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 파트 좀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열만의 내용을 몇 가지 좀 다뤄볼 거야. 수투에서 우리 안 했던 내용 알겠죠? 그래서 우선 아래 n제곱의 수렴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아래 n제곱. n제곱 꼴이 나올 거야. 지수 형태의 극한값이, 극한식이 나올 거야. 알겠지? 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거듭 제곱하는 거지. 그쵸? 이해가요? 즉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어떻게 될 건가 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 n은 자연수야. 계속 커질 거야. 그치? 거듭 제곱을 많이 해. 그럼 무조건 커지나? 그건 아니잖아. 많이 곱할수록 작아질 수도 있다고. 숫자의 크기가. 맞을까?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총 5가지로 분류하셔야 되지.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떨까? 자, 부호는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크기만 보자. 마1보다 작다라는 건 마2, 마3 이런 놈들이잖아. 그치? 그거를 내가 거듭 제곱을 해. 그럼 숫자의 크기는 계속 커질 거야. 맞지? 근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이해가? 즉 얘는 뭐 하게 돼?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도 얘기할 수 없어. 그냥 뭐야? 진동한다고 얘기해. 진동. 값이 계속 바뀌면서 나올 거 아니야. 무한히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어떤 값에서 진동이 일어나? 양의 무한이랑 음의 무한 왔다 갔다 하겠지. 계속 한번 곱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요 내용은. 그치? 자, 그럼 그 다음은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떨까 얘들아?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일 1 반복해서 나오지 않냐? 얘도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어때? 얘도 진동이지.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가 반복해서 나오겠죠. 미안해요. 1이랑 마이너스 1이 반복해서 등장할 거야. 계속. 내가 n의 값을 계속 키워가면 커진다면.
됐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수렴하는 놈이 나온다. 얼마로 수렴하니 얘들아? 요 사이의 숫자는? 0. 좋아요. 수렴합니다. 0으로. 됐어? 맞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해봐. 계속 곱하면 계속 작아져. 0에 가까워진다고.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어떻죠? 1을 계속 곱해. 뭐야 당연히? 1이지. 1로 수렴합니다. 요 순간. 됐어? 마지막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 지수꼴의 극한도 우리는 따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된 수열이 어떤 수열이야? 너무나 당연히 등비 수열이겠죠. 등비 수열의 극한. 괜찮을까? 등비 수열 A에는 첫째 항에 A라고 쓸게. A 곱하기 R의 N-제곱 꼴일 거 아니야. 그치? 됐어? 그래서 나는 요 놈의 수렴 조건이 궁금해 얘들아. 수렴 조건. 리미트 AN의 값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고.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됐어요? 언제 수렴할까? 내가 R을 계속 곱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렴했으면 좋겠어. 맞지? 어느 케이스들이 있을까? 첫 번째? 그치? 어떤 케이스? A가 0인 케이스가 있을 거야. 야,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 아니냐? 아무리 내가 R을 곱해봤자?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에? 리미트 AN은 0으로 수렴하겠지. 괜찮을까? 두 번째. 뭐 있을까? 요번에. 변하지 않으면 수렴이잖아. 딱 끝에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수렴이지. 그치?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 뭐 R이 1일 때도 있겠지. 공비가 1이면 얘들아 수열은 변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A라는 값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어때? 리미트 AN은 A지.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죠. R을 아무리 많이 곱해봤자. 됐나요? 자, 그럼 변하면서 수렴하는 거 마지막 뭐?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자, 그럼 A의 값이 처음에 주어지긴 했지만 내가 공비를 곱해감으로써 점점 크기가 작아질 거야. 맞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A 어떤 상수 곱하기 0꼴이 될 거기 때문에 리미트 AN이 얼마가 된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공비를 계속 곱해감에 따라서. 됐나요? 그럼 결론.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일 때도 가능. 이쪽에 등호가 붙겠죠. 됐나?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잘 앞에 좀 적어 놓으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네, 한 5, 6, 7 정도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자, 5쪽 가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별거 없어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아직까지는. 자, 우선 5쪽의 1번 문제를 볼게. 쌤, 어렵지 않다면서 식이 어마무시한데요. 가 아니라, 첫 번째 극한식은 얘들아, 뭐야? 첫 번째 극한식은 일단 극한이라는 큰 아이디어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형인지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알겠지? 부정형.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 플러스 4분의 2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8. 얘부터 먼저 볼게. 얘들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 분의 뭐 꼴이냐? 그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얘는 그냥 단지. 됐어?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뭐 하라고 배웠지? 원래 정석은 뭐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눠서 푸는 게 원래 정석풀이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해가? 대장을 찾아야 돼.
무한대에도 급이 있어. 야, 2의 무한대 제곱이 크겠냐? 3의 무한대 제곱이 크겠냐? 3의 무한대 제곱이 일반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대장이야. 최고차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원래 정석풀이대로 푼다면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3만 남을 거고 3의 n제곱분의 4가 될 거야. 맞아? 그런 다음에 분자의 경우도 3의 n제곱으로 나누시면 3분의, 자, 2 하나 나와.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얘는 9가 남고 3의 n제곱분의 8이 될 거라고.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눴어. 됐냐? 그러면 뭐가 돼? 요거 0으로 수렴해요. 얘도 0으로 갑니다. 3의 n제곱이 힘이 너무 세서. 마찬가지. 마찬가지. 답 얼마? 요거 얼마 계산? 3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됐지? 야, 근데 수투에서도 결국에 정석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지만 우린 개수비로 갔잖아, 그치? 얘도 똑같이 가능해, 그랬어. 원리가 똑같으니까. 대신에 그걸 하시려면 얘들아 약속 하나만 합시다. 지수는 n제곱만 남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2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4 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9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8로 쪼개세요. 처음 보자마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됐냐? 대장 누구라고? 3의 n제곱이라고. 됐어? 그놈의 개수 비교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3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 옆에 있는 식은 어때, 상현아? 그 옆에 있는 극한식은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아이씨. 아, 없지? 왜? 거기 분수꼴 나온 거 다 0으로 수렴한다 표기해놔야 이렇게 화살표로. 맞죠? 2분의 1, 3분의 1 그놈도 다 0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럼 뭐만 남아? 0분의 0꼴도 아니야. 숫자 남잖아. 4분의 8이야. 그 옆에 극한식은. 됐어? 그래서 답이 얼마? 5가 된다. 요거 2니까 5라는 답이 얻어지지. 1번. 됐니? 자, 그 다음 2번. 얘들아, 분모가 뭐야? 등비합. 분자도 등비합. 맞냐? 분모는 얘들아 어떻게 돼? 공비가 얼마? 2.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 1. 공비. 얘들아 항 몇 개 더했어? n개. n-1. 됐어? 분자는요? 2-1분의 첫째 항 1. 근데 항이 하나 더 많아. 항 개수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뭐해? 이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1 안 써도 되고 요놈분의 요놈이지, 그치? 그럼 최고차항 개수 따지라는 얘기네. 답 얼마? 2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쉬우니까 14, 15 한 번에 다 합시다. 네, 보자. 자, 14번은 그래도 할만할 거고요. 15번은 조금 풀이 방법을 모르면 헷갈릴 거고요. 답이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15번은. 자, 우선 14번부터 해결합시다. 두 개 더하면 2의 2n 아니냐? 맞지?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나눠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2분의 1 써서 리미트 2분의 1에 자, 두 개 더한 식 센스 있으면 바로 이렇게 쓰셔야겠죠. 지수에는 n만 남깁시다. 괜찮을까? 자, 분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bn만 남기려면 두 개를 빼셔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2분의 1에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은 어차피 사라질 거야. 됐어요? 답도 금방 나오네. 대장은 4의 n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고 때려주시면 1 나오겠네요. 끝. 답은 4번. 괜찮을까? 오케이. 자, 15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제로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어라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뭐야? 근각계수 관계를 많이 해. 그치? 근데 걔는 절대 풀 수 없어. 왜? 얘는 근계간으로 풀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상태로 n제곱 할 거 아니잖아. n제곱의 결과를 알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주어진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무슨 식이야? 대칭식이라고 부르죠. 알파, 베타의 역할 바뀌어도 똑같은 값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더하는 순서만 달라질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 지금 내가 푸는 단원에서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매우 중요해. 이해가요? 그래서 두근을 찾자. 자, 우리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 알파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대칭식이니까 누가 1 플러스 루트 3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라고.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지? 앞에 놈은 1보다 커요. 됐어? 뒤에 놈은 1보다 작고 뭐보단 커? 마일보단 크지. 됐나요? 즉 베타 n제곱은 0으로 가요. 얘가 알파 n제곱은 발산할 거라고. 양의 무한대로. 괜찮을까? 그럼 주어진 식은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며 베타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즉 이 문제는 현재 얘 풀어달라는 얘기야. 베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뭐만 남냐? 알파만 남아요. 그래서 답이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모르면 못 풀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처음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6쪽 거의 다 왔어. 이제 한 장 남았다. 한 장. 6, 7. 6쪽. 자, 그 중괄호 표현은 그냥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거기 중괄호 안에 있는 게 그냥 AN이라는 뜻이야. 일반항, 그치? 그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너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극한값. 자, 존재하면 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거듭제곱이 붙었을 때는 뭐의 범위가? 우리 밑의 범위가 매우 중요해요. 됐니? 그래서 r이 0보다 클 때만 따지라고 했으니 얘가 0과 1 사이일 때와 1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달라는 내용이에요. 밑이 0과 1일 때, 밑이 1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케이스가 다 달라진다고. 부정형 모양도 달라질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실제로 다 나눠서 쓰는 거고요. 내신 기출에 3년인가 연속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 우리 어떻게 되죠? 0과 1 사이에 r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지? 주어진 식은 다 뭘로 가? 아래 n제곱은 그럼 이제 0으로 갈 거니까 뭐만 남아? 1만 남지. 1분의 1.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일 때 얘도 너무 쉬워. 그냥 r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그럼 뭐야? 2분의 0이니까 0이겠지. 됐어? 자, r이 1보다 크면 어떻니 얘들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이제. 그럼 누가 미개해? 1은 미개해. 없다고 생각해. 최고차항 개수만 따지라고. 맞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뭐뭐일 땐 뭐, 뭐뭐일 땐 뭐, 뭐뭐일 땐 뭐. 됐나? 오케이. 네, 17번 18번까지 다 해보자. 봅시다. 자, 우선은 17번은 너무나 쉽죠. 그냥 각각 대입해서 이거 극한값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우리 마3 집어넣으면 마3의 거듭제곱은 진동 맞아. 왔다 갔다 해. 부호.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무한대가 양의 무한이든 음의 무한이든 상관없단 말이야. 엄청 큰 거분에 엄청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따져? 최고차항 개수만 따지면 돼요. 1이죠. 됐니? 두 번째 거는 뭐야? 이거 다 0으로 갈 거니까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은 1 거듭제곱이 1이니까 그냥 얼마? 2분의 4, 2가 되겠네요. 자, 3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 다음 18번은 야, 우리 n제곱 붙은 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치? 그러면 하나로 일단 합쳐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 자, 분모는 a제곱 마이너스 4의 a의 n제곱이라고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하기 7까지. 자, 분자의 경우에는 어때? a 플러스 2로 묶으면 a의 n제곱이라는 이런 놈이 생겨나겠지. 얘가 2분의 1로 수렴했으면 좋겠대. 됐니? 그럼 얘도 케이스는 총 3가지니까 그 3가지 나눠서 다 따져보셔야 된다고. 뭐를 기준으로 케이스 쪽에? 밑을 기준으로. n제곱이 붙은 밑을 기준으로 범위를 잡는 거야. 됐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도 3가지만 따지면 되겠다. 요 사이에서 한 번, 1일 때 한 번, 1보다 클 때로 한 번. 자, 그럼 0과 1 사이면 얘들아 어차피 0으로 가거든. n제곱 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7분의 1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절대 2분의 1일 수 없네. 요 범위에서 버리면 돼. a가 1이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어 봐봐. 1 넣으면 이건 어차피 1로 무시. 마3 7 4 1 넣으면 3 빼기 1 2 2분의 1 되지. 그럼 내가 찾던 a 값 중 하나인 거야 일단. 알겠어? 얘는 안 되고 요 범위에서는 없고. 자, 그럼 마지막 a가 1보다 크면 얘들아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수렴값이 뭐야? 얘분의 얘잖아. 최고차항계수 비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고. 얘가 뭐길 바란다고? 2분의 1이길 바란다고. 찾아봐야지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a는 2나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합차공식 약분하니까 분모 a-2가 될 거거든요. 그쵸? a값 얼마 나오니?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찾던 a는 1이랑 4 두 가지니까 더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됐나?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버텨. 자, 저건 일단 안 지우고 내비둘게요. 일단 먼저 내가 설명하는 거 보고 문제를 풉시다. 자, 19번. 쉬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야, 얘들아. 자, 우리 중괄호 나오면 그 안에 그냥 일반항이라고 했어. 현재 그냥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놈이래. 됐지? 야,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 n제곱 붙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이해가? 등비수열에 뭐 찾으라는 거야 지금? 수렴 조건. 됐어? 첫째 항이 지금 얼마니? 얘는 첫째 항이 따로 있어? 아니면 공비랑 관련되어 있어?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해? 첫째 항은 얼마야 얘들아?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지 n에다가? 그러면 3분의 2x 빼기 1이 첫째 항이잖아. 맞지? 얘가 얼마면? 0이면 수렴할 거야. 또는 언제 수렴한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며. 맞아? 그러면 어때? 공비는 n제곱의 밑이 공비라고 항상 3분의 2x 빼기 1이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 조건이라며 아까. 지금 그거 하라는 거라고 수렴 조건. 이해가요? 야, 그러면 0인 건 어차피 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초록색 0인 상태는? 굳이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얘만 따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끝! 양면에 3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 더해주고 2로 나눕시다. 그럼 최종 마1, 2 이렇게 x의 범위가 구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야, 그러면 전체 n제곱꼴 1번과 2번처럼 전체 n제곱꼴로 나온 식은 굳이 이 초록색을 따로 안 따져도 문제 없어요. 알겠죠?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항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 즉, 두 번째 식은 얘들아 밑이 얼마야? 두 번째 식은 밑이 어떻게 돼? 그치?
6-x의 전체 제곱이 미치다. 요거의 n제곱인 거야. 그래서 나는 제곱한 상태를 따져야 돼. 요 놈. 6-x만 따지면 안 돼. 그럼 틀려 답.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6-x의 전체 제곱이 이게 미치인데 말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 제곱하면 말보다 큰 거 당연한 거지, 그치? 내가 당연한 거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지우라고 했잖아, 삭제. 이건 쓰나 마나야 의미가 없는 식이야. 됐나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뭘 씌워? 루트를 씌워. 그럼 어떻게 돼? 마일과 1 사이가 돼. 자, 여기서 차이점이 생겨. 이게 만약에 니네가 6-x를 미치로 생각하면 여기 등호가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답에서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호가 여기서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러면 뭐 6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니? 좀 어려워 얘는. 좀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20번 풀어봅시다. 네, 많이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답이 다를 겁니다. 답은 4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 n제곱이 수렴한다라는 이 말 자체에 현재 아래 범위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근데 얘는 수렴하기 위한 아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렴하기 위한 밑에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밑이 무조건 말과 1 사이에 있어야 수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요 놈의 밑은 뭔데? 2분의 r 더하기 1이 미친 거지, 그치? 얘가 무조건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관계에 있어야 수렴이야, 맞지?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놈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양변 뭘로 나눠? 2로 나눈 다음에 양변에 1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다. 됐을까?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돼버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일과 1 사이. 안 들어가지, 얘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발산하다가 아니야. 수렴한다고 보장을 못한다야. 됐을까? 자, 두 번째도 밑이 누구야? 3분의 r 더하기 2죠. 그럼 내가 2를 더한 다음 3으로 나눈 거지, 그치? 그러면 좌변이 3분의 1 될 거고요. 우변이 1 되거든요. 저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수렴이야. 됐어? 잘 봐야 돼. 밑만 봐야 돼, 얘들아. 이거 밑 얼마야? r이지. 밑이 똑같네? 수렴이지. 이렇게 가셨어야 된다. 낚이면 안 돼. n제곱 붙은 게 밑이야. 그치? 2는 n제곱이 안 붙어있다잉. 그냥 수렴하는 놈한테 2분의 1 상수배 곱하고 빼기 1한 것 뿐이다. 그러면 수렴값 존재하겠죠, 당연히. 됐어요? 오케이. 자, 21번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네, 오랜만에 보는 삼각부등식. 자, 한번 체크합시다. 수렴 조건은 마일보단 크다, 1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한쪽엔 등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사인 8분의 파이 x만 남겼습니다. 루트 2 양변 나눠서, 그쵸? 그래서 나는 가운데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주기가 얼마죠? 딱 16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지, 이쁘게. 양쪽 끝 구멍 뚫어서. 자,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릴게, 한 주기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현재 16이야. 마지막 값. 됐지? 자, 그럼 2분의 루트 2랑 특수각들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2분의 루트 2면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있겠죠.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건 어디라고? 요 사이니까 여기는 색칠. 구멍. 됐어? 구멍 뚫고 마지막도 구멍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특수가 몇 도 돼야 돼? 4분의 파이 되려면 얘들아 얼마 집어넣어야 돼? 4분의 파이 되려면 2잖아. 요거 2지. 됐어? 자, 가운데 반주기가 8이야. 더해서 8 나와야 돼. 이거 절반의 2배니까. 그래서 요거 얼마? 6이겠죠? 점대칭 16 나와야 돼. 16 나와야 돼. 됐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집어넣을 수 있는 x값들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값 다 체크. 그래서 1 가능, 2도 가능 색칠됐으니까 6 가능, 7 가능, 8, 9까지 가능. 근데 10은 안 돼. 구멍 뚫렸으니까 14 안 돼, 16 안 돼. 대신 15는 돼. 괜찮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답으로 나오겠죠. 답은 2번. 갑시다. 고생했어요.